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발표안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킨 굴욕 외교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거친 말도 나왔는데요. 또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들과 추가 소송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1944년 14살의 나이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 정부 배상안에 대해 동양처럼 주는 돈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거부했습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일본한테 받아야지.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그래.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제대로 된 사죄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친일 굴욕 외교 당장 중단하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국가가 일본 전범기업에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저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다. 지원단체들은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15명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숫자만이 정부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할머니를 포함해 생존한 고령 피해자 3명은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가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의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고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이렇게 존중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추가 법률 대응에 대규모 반대 운동까지 잇따라 예고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가장 큰 풍암 호수의 수질 개선 문제를 놓고 좀처럼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호수의 외형은 원형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민협의체 의견과 수질을 개선하려면 일부 외형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가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주현정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1년 내내 호수 전체가 초록빛을 띠는 풍암호수. 일대 오수와 빗물이 유입되는 우수관 주변으로는 마치 기름때 같은 부유물도 둥둥 떠다닙니다. 그나마 지금처럼 기온이 낮은 겨울은 좀 나은 편. 무더위가 시작되면 악취가 날 정도로 나빠지는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는 풍암호수 관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러 차례 수질 개선 사업도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로부터 농어촌 공사 소유의 호수를 사들이게 한 뒤 수질 개선 사업비로 270억 원을 추가 투입해 현재 나쁨 수준의 수질을 보통 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생활호수 등 오염원의 직접 유입을 차단하고 호수 바닥도 일부 매립해 현재 2.8m 수준인 평균 수심을 1.5m로 낮춰 담수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수월한 물 관리가 가능해 수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주 시민한테 가장 최적의 어떤 모습으로 제공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관리 비용이 늘어나면 그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원형 보존을 해서 이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난해 이러한 사업 계획이 공개되자 일대 주민들은 협의체까지 꾸려 강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호수 매립은 안 될 말이라며 수질 문제보다 지금 그대로의 풍암호수가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하고 원형 보존에 동의하는 주민 8,000명의 서명도 전달했습니다. 호수는 우리 지역의 간접 자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자본들은 더 넓히면 넓혀야지 더 줄인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때 가서 수질 개선을 차근차근 논의도 해보고
깊어지는 갈등에 사회적 합의가 더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 인구 180만 명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인구 지키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남 인구는 181만 7,697명, 4년 전보다 6만 5천여 명 줄었습니다. 인구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해는 180명 선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일 51명씩 전남을 떠난 셈인데 이 가운데 96%가 청년입니다.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도 적지 않지만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멸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청년 인구 감소는 오히려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전남의 경제 인구를 위기로 빠뜨리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인구 대책으로 청년의 정의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기준 나이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이것을 타 지역 추세에 맞춰 45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의 기준 나이를 올려 정책의 수혜자를 늘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반발심을 낮추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때문입니다. 실제 전남의 중위 연령은 지난 2020년 기준 48.5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다른 지역과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지금보다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장과 그 위원을 청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 대부분인 실정. 주거나 출산 보육 정책은 물론 뮤직 페스티벌과 청년 축제 등 실제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현실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신입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중학교가 있습니다. 인구 유출로 인한 학교 폐교 위기를 막고자 동문과 인근 기업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장학금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양수인 양은 입학과 동시에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지급한 학업 장려금 50만 원입니다. 알뜰살뜰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새학기에 필요한 학용품들도 사고 학업에 필요한 참고서나 책들 같은 걸 사고 싶습니다. 수인 양을 포함한 신입생 16명에게는 50만 원, 재학생 36명에겐 10만 원씩 학업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학교 동문과 인근 산단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학교 발전기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변 기업들이나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주셔서 저희도 이제 나중에 후배분들께 장학금을 주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이 졸업생에서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한 데는 폐교를 막기 위한 학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때 1,700명에 육박했던 학생 수가 50년 사이 7% 줄면서 지금은 50여 명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학생 유입에 대안은 될 수 없겠지만 기금 규모가 커지고 교육 환경이 개선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학교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발전기금이 우리 동문들하고 또 지역사회 그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를 우리가 살리자. 앞으로 4년 뒤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 500만 명 선이 붕괴되고 전남에서도 2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점차 가속화하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 학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와 동문, 지역사회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커피 전문점 카페 홀더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명 도가니 사건의 배경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에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1층에 입점한 카페 홀더. 8년차 바리스타 정지혜 씨는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 대신 손짓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일반 매장과 차이점은 없어 보이지만 이곳 직원 7명 모두 청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광주에 2개 매장을 둔 이 카페는 매니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청각 장애인들인데요. 커피와 음료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직접 만들고 서빙하는 일까지 도맡아 합니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의 졸업생들이 매장의 주축이 되는데 바리스타 훈련을 거친 뒤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당시 1심 공판 검사로 이 사건과 인연을 맺은 임은정 검사도 개점 10주년을 맞아 명예점장으로 초대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당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준 게 아직도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하원이 폐쇄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각장애인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직장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카페홀더 자체가 엄청난 의미라서요. 이처럼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재활시설은 광주에 총 30곳, 제과제빵, 도자기 생산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1년 광주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았고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고용률도 3%에 머물고 있어 장애인 100명 중 3명만 취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경우는 카페이지만 다른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들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고요. 단지 1년, 2년 이런 일자리식의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이런 지속 가능한 이런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져서 한편 카페 홀더는 내년 3호점 개점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설립 부지를 놓고 전라남도와 순천시, 고흥군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인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입지로 최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순천시는 전라남도가 시군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도의 엄정 중립을 요구하고 민간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조립장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에 유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말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설립 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27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발표한 전국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CT 검진 결과 전남에서는 의심 19명, 매우 의심 8명 등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3,275명 가운데 23.8%가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고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7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